백내장은 100명을 하면 100명이 좀 다 달라요. 되게 정확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눈의 상태를 보고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 성모학과 원장 박성진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당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리긴 하거든요. 외래에서. 사실 눈을 수술하는 거 쉽지 않죠. 사실 백내장은 거기 이렇게 뭐 한 2.8mm지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게다가 이제 수정체를 백내장을 없애서 또 인공수정체를 넣고 막 이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죠. 백내장은 100명을 하면 100명이 좀 다 달라요. 되게 정확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의 눈의 상태를 보고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 왜 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상태가 다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백내장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생기는 위치에 따라 또 백내장 수술 다르고 수술했는데 이제 훈황이 파열됐냐 안 됐냐 아니면 이제 또 내피세포가 손상이 됐냐 안 됐냐 감염이 됐냐 안 됐냐 나이가 또 어떻게 되시느냐 또 당뇨나 이런 고혈압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백내장은 이게 지금 여기가 수정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가 이제 좀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하고 여기다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인데 그리고 절개는 이쪽으로 해야죠. 여기 한 3mm 정도, 2.8mm 정도 하게 되는데 인공수정체 넣어주고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방에 들어와서 누웠다가 너무 무서워서 공황장애가 와서 수술을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도저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요즘 이제 뭐 20몇 년 지나다 보니 그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진정제를 드려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많이 떨려요. 사실은 떨리고. 근데 이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 안약을 마취 안약을 놓고 일단 들어가고요. 수술방 들어가서 절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마취 주사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증은 그 정도만 하면은 거의 문제는 없어요. 단지 눈이 부셔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술 등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치거든요. 수술 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바로 비치니까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이런 성황등을 이렇게 막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눈이 부시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렇게 눈이 밝으면은 어떤 그 반사작용이 오냐면 눈을 감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구를 고정해 놨으니까 눈을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눈을 감으려고 들면 까만 자가 위로 쑥 올라가 버려요. 그럼 윗눈꺼풀 안에 숨어버려요. 그러면은 수술을 못하죠. 왜냐면 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게 아픈 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단지 굉장히 눈이 부실 거다. 그러니까 그 수술 등을 제일 어둡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밝다. 그래서 그냥 앞에만 눈이 부셔도 좀 보려고 애를 써주시면 20-30분 내에 수술은 끝날 거다. 근데 협조가 안 되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100명 하면 95명 정도는 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5명은 정말 못해요. 더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고 수술하고 나와서 아픈 건 별로 없어요. 아픈 건 없는데 이제 수술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딱딱한 백내장을 했냐, 아니면 전방이 좁았냐, 그 전에 뭐 폐쇄각 녹내장이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고요. 아프진 않고,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상처를 요즘 봉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약 같은 거 넣다가 눌리게 되면 이제 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균 감염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초반에 세균 감염은 조금 위험해요. 사실 뭐 균이 들어갔다고 해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사람의 면역 상태라든지 아니면 세균의 종류라든지 세균의 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복합된 이유 때문에
이게 염증 세균 감염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술하고 나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 못 해봐요. 수술하고 나서 실밥 빼준 다음에 그 부분이 이렇게 바로 샤워하는 바람에 이제 저거 생긴 적은 있었는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바로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대부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요새 또 항생제도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안약 넣고 또 안대 또 하고,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안대 하고, 낮에는 그 다음날부터는 안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은 깨있는 동안 눈을 비빌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잘 때가 문제예요. 잘 때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비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때만 안대를 좀 해줘라. 한 달 정도. 잘 때 비벼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잘 때만은 여기 보호용 안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귀찮더라도. 그리고 나서 시력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이제 백내장이 심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날 딱 보면 밝아지니까 어우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이제 그 좋은 게 한 일주일이면은 금방 적응을 해요. 그 다음부터 남는 게 뭐냐면 불편해. 뭐가 있냐면 건조해요. 뭐 여기 이물감이 느껴져요. 막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색깔이 이상해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노란색으로, 더 심하면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빛이 청색광이 잘 못 들어가요. 푸른색 빛이. 근데 여기가 이제 맑은 렌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파란색 빛깔이 좀 돋보여요. 여태까지 파란색 빛이 잘 들어가지 못했는데 파란색 빛이 막 들어오니까 세상이 약간 좀 푸르스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 환자 중에 벽지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으로 이제 백내장 있는 상태, 한쪽으로 백내장이 없는 상태인데 색깔이 너무 달라서 자기 이제 색깔을 봐야 되는데 벽지 색깔을 골라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백내장을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 백내장 하자 그래가지고 양쪽을 맞춰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색깔이 이상한 건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내장에 있었던 색깔이 맞는 색깔은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 적응했을 뿐이고, 백내장이 없어진 색깔이 맞는데 단지 그걸 좀 완화시켜주고 또 약간 청색광을 약간 줄여주기 위해서 인공수정체 자체에 약간 노란색이 좀 띄게 해주는 렌즈, 인공수정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불평이 좀 덜하긴 하죠. 그리고 약간 색감이 좀 다를 수는 있다. 그건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초반엔 또 인공수정체가 좀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잠깐 좀 한번 떨려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고, 또 약간 근데 도수가 바뀌어요. 원시가 있던 사람은 원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근시가 있던 사람은 근시가 없어지고, 난시는 원래 안 없어져요. 근데 난시 교정을 하면 난시도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력의 도수의 차이가 나니까 도수에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또 근시가 있던 사람은 근거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때는 돋보기 쓰려고 하니까 그게 또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다초점을 수술을 하는데, 또 다초점 자체에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초점이 멀리도 보고 중간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또 빛을 막 세건대로 나눠 놓으니까 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라도 100% 만족하는 수술은 없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간혹 어떤 세균 감염되는 세균들 중에 지연성 안구내염이라고 해서 천천히 그 감염이 진행되는 균들이 좀 있어요. 그런 균들은 처음엔 안 나타나다가 시간 지나서 뭐 한두 달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탁 끊기가 좀 그래요. 주기적으로 보면서 보통 이제 2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안심을 하죠. 상처도 아물고 하니까 2달 정도 약간 불편한 거 있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